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오늘은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각 4시 36분 54초 이때부터 녹화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동시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으로는 링크만 연결한다. 그래서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서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시는 거 좋아요나 구독하기도 한 번씩, 유튜브 구독하기는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무료 구독하기니까 한 번씩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사진을 제가 붙여놓은 대로 주량희 시장이 오늘 좀 새 정부의 그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새 정부 출범을 하고 6월 3일 날, 4일 날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경주시가 잘 대응을 하자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이 뉴스 중심으로 오늘 경주 포커스가 다뤘던 경주 뉴스 몇 개 살펴보고, 또 경주 포커스가 미처 취재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경주 뉴스는 포털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경주 밖 오늘 대한민국 전체로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포커스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경주 포커스 일단 제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인데요. 조금 글자를 키워서 톱뉴스는 주량희 시장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전략적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대 간부 회의에서 좀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는 이야기인데, 새 정부 출범이 경주의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부수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선택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TK 지역의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은 국민 통합을 표방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 사실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경주시에 필요한 것들 정확히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용을 강조하는 정부이니까요. 우리 접근도 실용적이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이 평가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지를 하지 않았던 정부라고 해서 차별을 한다든가 역대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더 경주 방패장, 방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을 엇갈릴 수 있지만, 참여정부 때 정말로 경주의 기틀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끊겼던 경주에 대한 종합, 그전에는 이제 신라 문화유산 중심의 복원 발굴 이 정도만 진행되고 있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말 그대로 이 경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보자, 2005년 시점에서 30년 이후까지 30년 동안 3조 3천억을 투입을 해서 경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을 하자.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 성과들, 교촌 한옥마을이 그때 시작이 됐고요. 월정교 복원사업이 그때 시작이 됐고, 월성에 대한 해자를 만든다든가 종합적인 복원계획이 그때 시작이 됐고, 황령사에 대해서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신라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압축시켜보자라고 해서 12개 사업, 지금은 다시 15개 사업 이렇게 됐습니다만, 또 이야기 엮여를 셉니다만,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기틀을 잡은 것이 그 위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역사문화, 신라환경의 핵심적 복원정비 사업이라서 특별히 더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로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오히려 더 이런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훨씬 더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그랬던 역사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참여정부 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량희 시장 말씀대로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새 정부 정책 방향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에 보폭을 맞추는 것이 경주가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 대응력 강화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공약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연결 가능한 사업을 지역 공약화하는 선제적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주시가 대응 가능한 사업으로 문화관광 특구산업 특구 조성이라든가 워케이션 빌리지 이건 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직장인 대상 1박 2일 쇼컷 여행 장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원, 인구 소멸 지역 특례시 지정금, 또 지방 소멸 위기 지역 확대, 도시별 랜드마크 조성, 중소기업 판로 지원, 관광산업 육성. 근데 도시별 랜드마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이긴 한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데 돈 쓰는 것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실제로 워케이션 빌리지 사업은 여기 제가 검색해 볼까요? 워케이션 쳐보면 몇 개 나올 텐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건데 왜 또 여기다 이런 걸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워케이션 빌리지 경주시가 이미 2022년 11월 28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해양문화 기반 지방소멸 대응 워케이션 빌리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이 돼서 이 워케이션 빌리지 사업이 뭐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사업, 그러니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 사업으로서 해양권 유유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해양문화에 기반한 온라인 이 토암산 쪽에 문무 해양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주시가 제출이 돼서 현재 40억 원을 투입해서 감성 휴양용 문무 워케이션 빌리지 거점지 구축하고 있다. 이런 걸 경주시가 전에 2023년 초에 발표한 바도 있는데 왜 또 이런 걸 넣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워케이션 빌리지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면 좋다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좀 망라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공약을 경주 현실과 연계해서 충분히 지역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무작정 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왜 경주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논리와 근거를 갖춰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SMR 국가산단 조성이라든가 신라환경보건사업, 문무대왕 승력화사업 이런 것들 이미 뭐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SMR 국가산단은 조금 새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있더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봐지는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제가 올려놓은 것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저는 좀 나름 비판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 경주 공약 사업이라고 올려놓은 것을 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주시 역사문화도시 조성성 사업 성공적 복원이라든가 양성자 가속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놓은 것이어서 과연 뭐 얼만큼 실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공약 그때 뭐 우리 민주당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 공약이 좀 현실성이 과연 크게 있냐 이런 쪽에서 별로 연구 안 한 공약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성이라든가 이걸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특별회계를 뭐 이런 거는 김석기 의원의 공약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양성자 가속기 완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여건 조성 양성자 가속기는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경주만의 특별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데 친환경 트램 도입 방안 모색은 준항이 시장이 공약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검토 끝에 사실상 포기한 사업을 굳이 떠받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데 사실은 경주 공약은 나타난 바로 보면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 경주의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당
그 지역 채널을 잘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위원회도 있고 도위원회도 있고 이번에 영천시 지역위원장 하던 사람이 청와대 농수산특위 비서관인가 행정관인가 그렇게 또 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개통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여당하고도 채널을 잘 가질 필요가 있겠다. 더 이상 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호흡도 잘 맞춰야 되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명실상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지역위원회가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패스하지 않으면서도 또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를 잘 트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워케이션 빌리지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과연 경주에 얼만큼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하고 한번 풀어놓고 의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특히 도시별 랜드마크 조성 이재명 정부가 안 그래도 복지 예산으로 쓰고 긴축 재정할 텐데 나머지는 물론 상권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예산을 많이 쓰겠지만 이런 토목사업에 예산을 쓰겠느냐 이런 점들을 보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건 하여튼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하고도 경주시가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정도는 제법 그럴싸한 협의회, 그 이후에는 또 지역위원장이 바뀌면서 영 이상한 형태로 되던데 훨씬 더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어떤 파트너로서 인정도 하고 정책 협의회도 하면서 그게 경주시와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그리고 그게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경주시가 필요한 사업들을 확보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참고로 저 민주당 당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시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경주시 의회 체제에서 시의회나 국회의원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오로지 경주시에 이익되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와의 관계도 그것도 아주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잘 좀 해나가면서 차이가 있으면 좁히고 해서 그래서 명실상부 민주당과 경주시가 진짜 필요한 사업 한두 개를 딱 정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준항희 시장 이런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저 역시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데서도 이 파트너로서의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정립도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요. 6일, 7일 날, 한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마이케이 페스타 경주에서 7일, 8일 이틀 동안 공연이 경주에서 있었고, 그 중에 7일 날 공연에서, 싱어송라이터 헤이즈라는 팀이, 공연 제작사의 음량 문제 때문에, 공연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단 여기 해명서를 보면 7일날 헤이즈 씨가 공연팀이 이제 오후 4시에 도착해서 다 했는데 오후 7시 리허설 진행되지 못해서 그래서 헤이즈 아티스트는 공연 음향 장비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정상적 공연 불가능하다 라면서 공연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2025 마이케이 페스타 인 경주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형 한류 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 사업으로 하면서 경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북도하고 후원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큰 사업에 음량 사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 음량하는 것은 사실은 경주문화재단이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선정했던 이 공연 제작사에서 할 텐데, 그래서 일단 이게 유료 공연이어서 공연료는 환불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 공연 제작사 측은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형 한류 행사에 이런 식의 일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경주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다. 원인도 잘 찾아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공연, 뭐 무자격자는 아닐 텐데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굉장히 중대한 실수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는 아니고 그 원인도 잘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호국재단에서 이단의 독립운동가 현곡 출신 장경탁 선생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현곡면 금장리 출생이더라고요. 1939년에 23년에 태어나서 39년에 갔으니까 16살 때 북관도 용정으로 이주해서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만 29살 때, 19살 때입니까? 19살 때 귀국해서 아우지 탄광에서 광부들을 교합해서 비밀 결사를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44년 일제에 체포가 되고, 극심한 고문받고,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제로 징역 4년 굉장히 중하게 선고받은 겁니다.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서 복역 중에 1945년 해방을 5일 앞두고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금장에는 제가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그 경상북도 호국재단이라고 해서 경북 독립기념관을 관장하는 난 지금 홈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사실 관련 자료도 거의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했으면, 경북 보훈재단이네요. 잘 뜨지도 않노. 홈페이지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해놨던데, 이게 안동 사람들은 좀 혜택을 보는지 몰라도 이게 다 도청이 제 위에 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는 이런 기관이, 이게 보십시오.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이렇습니다. 딱 이렇고, 제가 소개를 한번 봤어요. 경북 호국재단이라는 소개를 딱 보니까 재단 소개, 설립 목적 및 배경, 언제 설립된 건지도 잘 안 나옵니다. 경북 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 개성, 민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이렇게, 또 경상북도 내 국난극부서 관련된 현충 시설들을 관리하고, 경북이 담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K호국 문화를 국민들에게 어쩌고 하자. 자, 설립 배경 한번 보십시오. 경북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은 6.25 문화권의 핵심 지역으로 선비상의 정수를 일컫는 곳이다. 태계 항목의 전통의 선비를 맡은 수많은 이게 설립 배경은 안동에 건립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살아있는 6.25 문화와 경북 독립운동 역사를 교육하고 그런 기관이다. 근데 이게 안동에 있어요. 독립기념관, 경상북도 독립기념관 2층에 사무실이 있는가 본데, 설립 목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진짜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식을 한번 봤어요. 공지사항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지 정말로, 재단 소식이라고 해서, 자기들 행사 있는 거 쭉
전 직원이 함께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기껏 있고, 이 도의회에서 이건 정말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뭐 하는 기관인지 도대체 홈페이지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공지사항이라고 해봤자 뭐 별 내용도 없고, 홈페이지를 지금 요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만드는 홈페이지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재단 소식 한번 볼게요. 왜 이 정도밖에. 이게 도민의 세금을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 인사 말, 경북에서 경상북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올리고 있다. 근데 우리 경주에서 얼만큼 이거하고 연관, 2014년에 2017년 경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성지가 됐다는데, 이 재단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이쪽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길래 찾아봐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보십시오. 이 무슨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지,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경주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했다고 해서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매월 자기들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하는가 봐요. 여기에서도. 근데 관련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고, 이 보십시오. 뭐 해외 사적지 탐방은 하는가 본데 어떻게 모아서 갔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도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시민 세금으로 만든 기관이 도대체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하나 찾기조차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도. 여기 이제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죠.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6월달에 장경탁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클릭을 해봐도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경상북도 예산을 쓸 텐데 정말 저는 보면서 경상북도 호국재단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경주시를 통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 있구나, 이 정도인데 이거 한번 도의회에서 제대로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런데 참 이달의 독립운동가죠?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표현해야 정확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들 뿌리고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 뭐 요런 일이 있었고요. 요 정도로 오늘 전체 기사는 경북에서 기사는 3개 정도만 했고, 경주 다른 포털에서 경주를 다루는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뭐 연합뉴스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그저께 화랑마을에서 K-미소시티 선포식을 했다는데 9일날 오늘 한 거 있네요. 보니까 쓰레기 잘 줍고 에이펙을 하는데 뭐 왜 이런 걸 시민들이 잘해야 될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헤이즈 공연 취소, 헤이즈가 이렇게 생긴가 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싱어송라이터로서 유명하답니다. 예, 제가 놓친 뉴스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미소시티 이런 걸 뭐 무슨 지금이 88 올림픽 하나 무슨 관이 주도하는 이런 식의 시민운동 하는 것도 참 웃깁니다. 왜 미소시티인지. 예, 포털에서는 특별한 뉴스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겨레 뉴스로 경주 밖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 밖 소식은 지금 뭐 새 정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신속한 업무 추진. 솔직히 종전에는 도대체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냐 뭐 이런 걸 생각했더니 지금은 이제 진짜 퇴근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해야 된다. 이 정도로 열일하고 있다. 뭐 그래서 뭐 지금 시기에서는 뉴스 보는 재미가 정말 있다. 효능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드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자.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날인데 진상규명 활동을 신속 철저하게 하고 유가족 의사를,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중심으로 하라는 지시. 이게 관점이 어디 있냐를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미국하고 뭐 전화가 늦었니다니 막 이렇게 입터는 기자들이 참 많던데, 언론들이 많던데, 미국이 답답하면 전화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무슨 미국하고 하루 늦어지고 이틀 늦어지고 그게 무슨 나라에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언론들 보면서 지금 도대체가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냐, 무슨 조공 바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요한 만큼 누가 더 급하든 하든 서로 양쪽이 성사가 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루 늦고 이틀 늦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루가 늦더라도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도 전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데 우리 입장들 더 명확히 잘 정해서 국익에 부합되도록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언론 행태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또 막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뭐 회피하는 외교 정상회담이 안 되길 바란다. 이벤트가 안 되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는 윤석열한테 해서야죠. 세상에 어디 순방하러 해외에 나와가지고 경호원 데리고 그게 어딥니까? 리투아니아였습니까? 어딥니까? 우크라이나였습니까? 명품 샵을 세 군데 네 군데나 다니고 G7에 초대받아 가는 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고 싶다고 나가집니까? 걔나 그 주최국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뭐 쭉쭉쭉 오늘 뭐 중요한 뉴스들은 제가 특별히 선정을 안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 여기 앞에 정자하고 맞물려서 일본식 정자하고 맞물려서 뭔가 무속의식을 하던데 씻어내던 물이 아니냐, 개 수영장이다, 개 목욕탕이다, 뭐 요 정자하고 맞물려서 액막이 뭐 물 붙은 그런 용도가 아니냐, 구구절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워낙 안 깊어서 국회에서는 보고할 때 이걸 조경영이라고 보고했다죠. 이 관자 앞에 이렇게 잔디밭 광장에 이런 지압하고 물 들어가게 나오고 했는 게 이게 조경용이다. 개 아픔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개 수영장, 개 목욕탕, 무속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데 예산 써잡아 쓰고 있는 대통령 할 때는 다들 언론들이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따지고 할 때 다들 입 다물던 언론들이 물론 MBC하고 몇몇 언론을 빼고요. 딱 누가 봐도 계단까지 한 것이 애견용 수영장이구만. 뭐 이런 참 어디 후진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것이 참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뭐 또 많이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테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언급할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요. 코스피 5.8% 상승.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왔던 그 예전 정권사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좋은 언론 활동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 한 분 패널이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그 추운 겨울 6개월을 광장에서 내란 극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사실 이 혜택은 보기는 어렵다. 뭐 투자할 돈도 없고 투자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아까 그 이광수 평론가 그 이야기에서 보면 저도 사실 주식할 줄 모르거든요. 투자할 돈도 없지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코스피도 오르고 앞으로 코스피 5천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투자 여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간절히 원해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많은 덕을 볼 수도 있죠. 그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를 내려가라고 빌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죠. 투자할 줄 모르면 투자 공부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여력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나라 살림이 나아지고 여기에 혜택은 사실은 그게 우리 현실은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다. 광장에 나섰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 이익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물론 안 그렇게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별 방법은 없는데 대체로 현실은 그렇다. 그 점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저도 언론 활동을 30년 넘게 했으니까 어제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탁 쳤던 게 이거였습니다. 브리핑룸에, 청와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앞으로 청와대도 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브리핑룸에 카메라 4개를 더 달아서 백악관처럼 양방향으로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의 표정과 말, 그 기자가 누가 하는지도 알 수 있겠고, 누가 하는가 보다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의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것도 태도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진정한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국정 철학에 맞춰서 브리핑룸 시스템 개선하겠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상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딘가에 올라온 지난번에 강준영 대변인이 첫날 브리핑을 하는데 말 빠르다고 기자들이 그러고 돌아서서 재밌다 재밌어 뭐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봤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유튜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쌍방향으로 하자. 기자들은 너무 익명성 뒤에 숨어 있다. 자기들 사실은 대통령이 연대기자회견 할 때는 카메라가 비춰주고 할 때는 좀 점잖게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앞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딘가에서 댓글을 보고 X에서 오늘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국일보에서는 강성 지지자 공격에 대한 언론이 보호 방안은 빠져있어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게 이제 쇼츠로 박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언론 질문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서 영상들도 올라왔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누리꾼들은 지나친 우려다. 특히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질문도 못했던 기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딴죽을 걸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백악관은 좌석도 49개 뿐이고 노트북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만 한다. 지금 화면으로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그건 정확한 워딩은. 지금은 맥락을 이해하고 질문 받으면
발표의 뭐 맥락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걸 따져 묻고 국민들 대신해서 그런 역할들이 있지. 그저께처럼 뭐 타자 넣었다고 그건 관행인 거죠. 그렇게 천천히 불러달라든가 이런 것도 또 기자들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요. 백악관 뭐 그렇게 순진 사람 미국은 그대로 보여준다. 설전할 때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대로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자들 뭐 임명성 가지면 기자들 이름 쓸 때 다 누구누구 기자라고 이름 쓰잖아요. 임명성이 애시단초에 없는 것이다. 바이라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다. 이거는 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기자가 지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 보면 이제 카메라들이 다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 앞으로는 일상적인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브리핑실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를 한답니다. 생중계할 때 질문 보장할 때 엉터리 질문하는 거 그러면 저 기자는 엉터리 질문했네. 대신에 정말로 날카롭고 또 좋은 질문했는 기자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좋게 평가받고 그렇지 못한 기레기 기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안 비판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제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게 이재명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인가, 대통령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인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정책 발전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인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가를 앞으로 양방향으로 공개가 되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에서 보면 기자들이 훨씬 더 질문 하나에도 신중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평소에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됐다. 오히려 우리 경주에는 이보다 훨씬 일찍 백상수 시장 때 같은 한 달에 한 번씩 언론 브리핑을 그때 신라 케이블로 녹화 중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거의 편집 없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워낙 기자들도 많아져 버렸고 이렇게 되면서 조량희 시장 1년에 2번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할 때도 보면 뭐 이건 뭐 제대로 기자들은 많고 질의 답변도 안 이루어지고 또 진짜 완전히 뭐 양복에 넘어가는 도로가 뭐 막 2차선이어야 되는데 참 4차선을 안 하고 2차선을 해야 되나 그거 그냥 과외 평상시에 물어보면 될 질문들도 시장한테 하는 이런 엉터리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경주시도 보면 뒤에서만 비추거든요. 그거 중계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경주 포커스는 오히려 생중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경주시의 브리핑 앞으로 언론 간다면 시장 언론 간다면 바꿀 필요가 있고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국실 이런 브리핑은 사실 별로 무의미하다. 차라리 현안이 있을 때 에이펙 준비 상황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오히려 언론 브리핑은 필요하지. 정기적으로 겨우 그 1년에 한 번, 2번 하는 거 책자로 만들어가 이런 식의 하는 브리핑은 진짜 의미 없다. 조량희 시장 뭐 또 그거는 취임 때나 연초에 하는 것은 뭐 나름의 의미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도 분량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주의 이야기를 하면 무엇보다도 경주에는 그 브리핑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행사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년째 안 고쳐지고 있는 이 문제부터 저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몇 번 썼습니다. 경주시 브리핑실. 이게 과 규칙으로 정해서 이게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도시들은 다 브리핑실 룸에서 다 하고 하는데 경주시는 무슨 이유인지 이 브리핑실을 경주시가 닫아놓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송에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박병원 후보도 못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2015년에 지금 딱 10년 전에 만든 자체 규정으로 내부 규정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보면 선거, 정치적 성격, 개인의 치적 및 영리 목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격이 제외되는 경우를 비롯한
시정이나 국익을 심히 손상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규정 만들고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다 해오다가 딱 그때 2020년인가 요 시때부터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요때가 언제 시점이냐 보면 2022년 요 시점부터 국회의원 선거 2022년이면 그 시장 선거 앞두고 난 뒤부터 이때부터는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이 내부 규정도 경주포커스가 취재를 규정도 엉터리입니다. 선전이야. 이게 보십시오. 브리핑 이용 대상은 시청 산하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정부 산하 기관단체, 정당 이렇게 이용 대상을 해놓고 선거나 정치적인 성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이 하는 게 선거하고 정치적 성격하고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10년째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포항시청이나 이런 데서 브리핑 룸을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경주시에서는 빨리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언론 내부에서도 별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안 하게 하는 거 맞죠. 개인의 취조 홍보나 뭐 그것도 출마한 사람이 개인의 취조 홍보할 수 있잖아요. 영리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에 정말로 한번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도 조용하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엿길을 좀 셌습니다. 어쨌든 브리핑룸 이게 개선이 되므로 앞으로 6월 중순부터는 정말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볼 게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옳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뉴스요. 당연히 이렇게 갔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내가 제안했다라고 오늘 공개도 했습니다. 이 3방향으로 하게 하는 것. 댓글 보고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스에 또 다른 게 이 수천 건 걸리기도 하던데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저는 이 상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필요하다. 경주시의 브리핑룸도 일단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것 이거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된다. 경주시에서는 그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6월 9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또 60항쟁 기념일이네요. 아마 대통령이 또 참석할 것 같은데 그건 또 내일 봐서 내일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독자 여러분 잘 보내시고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 경주포커스 유튜브 경주포커스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